네, 오늘부터 일본이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뉴욕 외환시장에서 끝난 미국 엔화 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달러당 801엔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엔화 환율이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약세 전환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선거 정국과 함께 엔달러 환율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입니다. 일본의 선거 전국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경제 동향과 함께 정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주변국의 선거 일정이 아주 숨가쁘게 네. 돌아가요. 네, 그래서 11월 6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중국에서 선거를 치르진 않았습니다는 시진핑이 당서기로 공식적으로 임명돼서 서열 순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일본에서 사실상 그 정권 교체에 해당될 수가 있는 이런 선거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 노다 총리가 오늘은 아픈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자신의 운명과 관련돼서 한 달 후에는 어떤 운명이 될지 이와 여부와 관련해서 일단 중의원부터 해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의원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그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 꼭 한 달 후에 다음 달 16일에 결국은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그 노다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지도가 20%를 하여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전에 제가 일본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노다 정부의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네. 28%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비 국면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20%를 하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지도라면 한 달 후에 있을 총선에서 자민당으로 교체되가 확실히 시작되지 않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는 그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고 있는 일본.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일본의 국제적인 시각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것이 이제 노다 정부가 교체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일본이 그 선거 시즌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때 일본 국민들의 그 동향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각도 과거의 선거 보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좌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국제 분위기가 악화되는 데는 경제적 측면과 경제 외적 측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동향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경제 안 좋은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그 해외 시각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 채무 문제가 GDP 대비해서 225%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그 경제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일본 경제가 그대로 강하다 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무역 수지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아주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노다 정부가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일본판 멀로주의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멀로주의는 잘 아실 거라고 이게 봅니다. 이 멀로주의는 미국이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강한 달러, 강한 그 미국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고립 외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판 은둔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다 정부가 주변과 또 독도, 센카쿠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익을 너무 앞서다 보니까 세계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은둔의 왕국처럼 비춰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 분위기가 선거 시즌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게 들어간다. 특히 집권당인 노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일본 경제가 어렵게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는데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서 노다 정부가 출범 이후에 엔고 조치책을 계속해서 추진했는데요.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성급한 예상이 될지 모르지만 국제 분위기는 대체로 교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자민당 그 정부가 들었을 때는 이 엔고 문제를 푸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그 엔고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일본 밖에서 일본 경제 시각을 좌우하고 실제로 일본 경제 동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장애인이 된 데는 역시 위기에 따라서 안전통화의 저지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미국의 그 위기로 인해서 사실 일본의 그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0엔대 붕괴됐었고요. 이것이 유로 위기가 겹치면서 한때는 그 75엔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그 기업들의 지금 채사성을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은 90엔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율과 같은 가격의 기능은 소위 프라이스 메커니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엔화가 약세가 돼야 일본이 수출이 증대하고 경기가 살아나서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의 기능의 엔달러 환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교통 신호등 체제가 고장나서 경제가 안 좋은데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결국 경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일본의 디플레 우려되고 지금 노다 정부가 교체될 운명을 맞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엔달러 환율이 굉장히 일본 경제에서는 지금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급해진 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들어 일본 중앙은행도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었죠. 네. 사실 이제 노다 정부는 네. 선거 시즌에 들어가고 한 달 후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엔거 저지 측면에서는 사실상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보면 이걸 레임덕 현상이라 해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앞두고 후진타오 체제가 아무렇게 누적된 산적된 경제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 성장이 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경착륙, 그 다음에 중증 함정 우려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는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선거 시즌이 되고 중의원이 오늘 해산된다면 사실상 노다 정부는 정권 교체의 이 여부에까지는 아무런 그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일본 중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돈을 가장 많이 푼 중앙은행이 어딜까?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양적 완화 정책 하면 미국에서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이 돈 풀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앙은행의 하이파이드 머니, 소위 본원 통화를 이렇게 보면 일본은행이 사실상 가장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엔 10조엔, 4월 달에도 5조엔, 9월 달에도 10조엔,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11조엔. 그래서 토털리 36조엔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엔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 단위에서 뭐 이런 것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오늘 시청자분한테 36조엔 하면 그것도 얼만큼인가 해서 쉽게 감이 오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36조 원이 아니라 36조 엔입니다. 이만큼 많이 풀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산 매입 정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도 이번에 오늘 그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10월 의사록과 함께 4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 좀 이렇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풀겠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은 정권 교체기 직전에 선거 시즌에서는 일본의 운명을 가져가는 게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사실상 중앙은행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화 약세를 하는 것이 일본 경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관건이다 해서 다른 국가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은행도 자산 매입 정책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이것이 노다 정부의 영토 분정과 함께 일본이 세계적으로 보면 은둔의 항구처럼 보이는, 그래서 국제 시각이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엔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경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81엔을 돌파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801엔이라고 했는데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1엔을 돌파하면서 이제 약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은 좀 상당히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노다 정부는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사실상 앞으로는 일본의 엔화 약세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엔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이러한 개인의 엔화 그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개인병으로 가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금의 그 81엔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 측면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일단은 자민당 정부가 교체할 때는 노다 정부보다는 확실하게 밀어붙입니다. 과거에 자민당 정부가 50년 이상 이렇게 볼 때는 수출 진흥책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여기에 미국과 맞대응해서
엔화 문제도 약세로 돌아시키는 것이 과거에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자민당으로 교체될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 특히 엔고를 저지시킨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사실 엔고가 제대로 이렇게 저지책을 실표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민당 정부가 짝해서 들어서면 새롭게 들어서는 일본행 중앙 총재도 정부 사이드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쪽으로 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번에 엔화가 약세가 급격하게 엔화 약세로 되기는 힘든 상태에 봅니다만 그러나 과거처럼 엔고가 저지했을 때는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이러한 가능성은 비교적 적어진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엔화 약세 국면에 대해서 우리 수출업자들이라든가 엔화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차기 금융위기 후보지로 일본을 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10월 초에 그 IMF의 네. 보고서에서도 사실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더 진전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위기가 진전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모호한 발언이긴 합니다는 위기가 진전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극복이 진전된 게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IMF의 위기 재개설 이후에 일본의 차기 위기 재개설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시각 안 좋죠? 이런 상태에서 경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버팀목이었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들어섰고요. 네. 그 다음에 국가 채무가 많은 가운데 그래도 라스트 리조트 최종 보류 역할하고 있는 개인의 금융 자산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딜러베이지 국면이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버팀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그 차기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일본의 차기 위기설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엔화를 던지는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이 모처럼 80엔대를 넘어서 80엔대 가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엔화가 본격적인 약세 국면으로 돌아설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궁금해집니다.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상반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화 부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2009년대 만기가 올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그 시중은행들이 아주 그 고객들을 해초롭게 좀 생각해서 좀 당시에 800원, 900원대 엔화 대출을 받은 것이 지금 느닷없이 그때 당시에는 1,400원대, 500원대 되니까 좀 이걸 좀 고객을 생각해서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께서 금융인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호적이고 감정이 좀 흘러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돈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돈 같은 거 탁 하면 내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출을 여접시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엔화 대출 부분을 만기를 좀 연장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시 엔달러 환율이 100엔당 원엔 환율이 100엔당 1,450원, 1,500원대가 지금은 1,350원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네. 1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제3국 수출에서 한국의 경기라든가 수출 경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엔화 부채를 갖고 있으면 좀 더 좀 지켜본 후에 갚더라도 늦지 않는다. 좀 더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엔화의 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이라든가 금융사들이 자금이 있을 때 일본이 가장 자금 조달하기에 좋은 시장입니다. 일본 지금 자산 매입 정책으로 해서 자금 많이 풀고 개인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의 회사채, 금융사의 회사채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서프라이 측면과 디맨드 측면이 쫙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낮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경영계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이런 어려움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 다시펀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달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1엔을 돌파했습니다. 엔화 강세로 골머리를 앓았던 일본 경제가 강세에서 약세로 엔달러 환율이 전환을 하면서 득을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서 선거 전국에 돌아선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